다이아몬드 안에 승패가 있고 인생이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투아웃, 실현은 오히려 기회다. 세 사람이 다 주먹을 불끈쥐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 야구입니다, 야구. 그래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야구하면 또 이분, 대구의 야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준혁 선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준혁.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전 삼성 라이온즈 선수였고요. 지금은 야구 해설하고 있는 양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저랑도 또 그 마지막 은퇴 경기할 때 인연이 있어서. 예, 기억납니다. 예. 이제 그때 은퇴할 시점이었던 건데요. 맞습니다.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사마를 칠 거라던 양신 양준혁. 오늘은 그가 지난 18년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가까이서 뵙게 됐네. 반갑습니다. 악수. 아, 예. 네. 타석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관중석 와보니까 어떠세요? 할 때하고 또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완전히 틀리네요. 예. 항상 뭐 이것까지 열심히 뛰었던, 성실했던 그런 선수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구의 야구 팬들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지만 양준혁 선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뭐 한국 시리즈 같은 거 할 때 보면 꼭 논쟁이 붙습니다. 누가 가장 최고의 선수인가? 뭐 양준혁, 그다음에 전라도에서는 이종범, 예. 서울 팀들은 뭐 이병규, 뭐 김동주 막 서로 논쟁들을 합니다. 무조건 저는 너희들이 양준혁 모른다.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그러면 이제 가진 물어요. 선수인지. 예. 그렇게 양준혁이 좋냐고.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럼 대구에서는 신인데 라고 딱 야신이죠. 얘기를 예.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 설레이고 약간 꿈 같은 지금 이 광경이에요. 지금 이 지금 풍경 너무 자체가. 오찬호 작가님이 어필하시는데 김수박 작가님. 근데 우리 야알못 입장에서도 아는 야구 선수 그러면 유일하게 이만수 선수, 이승엽, 양준혁. 아. 뭐 또 사실 또 우리 아버지가 야구 광이신 거예요. 좀 우리 아버지한테 저 사인을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TV로 만나 뵙습니다. 홍승규 해설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와.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됐으니까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팀이 조금 더 두터워졌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기 만족에 대한 기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을 야구 정도가 최상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3월 23일부터) 개막했습니다. KBO 프로야구 올 시즌을 이제 시작했는데 두 분도 일단 야알못이라고 하셨지만 야구를 좋아는 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다가 이제 6학년 올라가면 배치고사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간다고 예, 공부하셨던 거군요. 그 학업에 충실한다고 그 야구를 등한시하다가 오늘 좀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닐 때는 야구 정보를 어떻게 접했냐면 네. 그 전화를 겁니다. ARS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면 자동 응답으로 예. 지금 1분인가 2분 사이로 알려집니다. 몇 시 몇 분 현재 몇 회초 삼성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1분 간격으로 거는 거예요. 한 10분마다 한 번씩 걸어도 되는데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ARS로 제1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또 걸어서 2구는 볼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걸 했으니까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야구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아유 이거 나중에 스포츠 뉴스만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어떤 매일의 이 순간 결과가 바뀌는, 예. 그만큼 어릴 때는 이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했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야구 중계가 그 시절에는 없었던 거예요, 홍 의원님? 중계는 거의 뭐 라디오 중계가 대부분이고요. 네. TV 중계할 때 보면 카메라가 3대밖에 없습니다. 따라가기가 좀. 그래서 좌타자가 나오면 얼굴은 안 나오고 등쪽으로 화면이 비쳤어요. 그만큼 이제 TV 중계는 적었고 라디오 중계는 또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됐습니다. 예. 내 위에서에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하기 시작하는 타자 박진석 자원 타자입니다. 자원 투수입니다. 대구대학교 1대0으로 한 점을 앞서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오해총국입니다. 안타수는 대구대학교와 3개, 경북대학교와 2개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맞게 되는 선두 타자 이경입니다. 제1구입니다. 제1구 쳤습니다. 그러나 3루수 아무도 못했습니다. 다시 잡아서 1루 뿌립니다. 아웃됐습니다. 82년부터 프로야구 시작해서 또 지금까지도 야구 팬들과 역사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새 시즌을 출발했고 진영을 짜고 있는데 변수가 또 많잖아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홍 의원님?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구단 프론트에 이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단장이 바뀌었고요. 네. 이정열 당장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투수 코치에 이제 정민태 코치, 타격 코치에는 이진영 타격 코치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과연 이제 선수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출 거냐. 또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모두 바뀌었잖아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할 거냐. 불펜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KT에서 마무리 투수를 했던 김지현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 김지현 선수는 이제 국내 프로야구 타클라스 마무리 투수니까 예. 전체적으로 투수 마무리 쪽으로는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4월, 5월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양준혁 선수는 또 워낙에 삼성의 왕조 시절 전성기를 보냈었고 그렇죠. 요즘 이렇게 후배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만 네. 팬들이 좀 속상해하는 결과들이 좀 이어져서요. 그렇습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선수들이 지금 현재는 좀 타 팀으로 지금 거의 그 이적한 선수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팀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재편을 해서 새롭게 해 나가려고 팀을 제대로 만들려 그러면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좀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지금 당장은 솔직히 좀 성적은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은 우리 또 팬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주시면은 향후에 팀을 조금 더 선수들이나 구성들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2, 3년을 좀 지나고 나서 그래 한 5강권 안에 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 이제 리빌딩을 한다고 그러는데 팬들은 그 몇 년째 지금 리빌딩을 하냐. 라팍에 와서 지금 곧 10년인데. 네. 왜냐하면 리빌딩을 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인 선수를 잘 발굴을 해야 되고 베테랑 선수들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가 선명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목표가 선명해야 되는데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연 지게 5년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삼성이 차근차근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조금 의아스러운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수순대로 잘 밟아갔을 때 그걸 5년인 가정했을 것이고 때. 예. 예, 이제 그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잖아요. 거의 한 10년 걸리는 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야구는 순간은 잘할 수가 있지만 야구가 매력적인 게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는 성적이거든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뭐 유지된다면 만약에 한 5강을 노려볼 수 있었다라는 정도의 평가만 받아도 대단히 잘한 성적이지 않을까. 뭐 5강이라 그러면 이제 가을 야구에 네. 갈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게 그 5위까지 드는 그 말씀. 카트라이즈죠. 5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삼성의 이제 전력이 이제 라팍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뭐 삼성 라이온즈가 뭐 5위 드는 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다 싶을 정도로 팀이 어느 정도 탄탄했죠. 예. 갇혀져 있는데 지금은 그만큼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A 되는 선수들이 대거 나왔단 말이에요. 이재현이라든지 김지찬, 김현준 이런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이 조금 더 2, 3년 정도 더 자라 올라오면
그 선수들이 이제 중추 역할이 되고 예. 신인 선수와 베테랑 선수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예상될 수가 있죠. 누가 나오시든지 저는 무조건 응원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허파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좀 열심히 의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야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올 프로야구의 좀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도 짧게 짚어볼까요? 먼저 뭐 유현진 선수가 지금 또 복귀했죠. 한국으로 복귀했기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예. 좀 볼거리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또 야구 팬들이 또 프로야구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위권 팀들이 전력 보강이 조금 됐잖아요. 예. 특히 하나에 뭐 유현진 투수가 들어오고 롯데도 김태형 감독도 경기 운영을 잘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 감독이 롯데로 갔고 이러면서 상하이 팀과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올 시즌은 변화폭이 조금 심하지 않겠느냐. 순위단팀이 올라갈 때 변동폭이 크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삼성만 뭐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물음표가 많지만은 그 물음표가 사실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네, 대구에서 이제 야구 시즌 오래 즐기기를 또 삼성이 다시 부활하기를 또 야구 팬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야구의 역사를 보면 대구가 과거부터 야도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야구 도시라고 불릴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시민 운동장이죠. 예. 저도 제가 뭐 야구를 잘 모르지만은 막 친구가 야구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95년도에 그 시민 운동장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뭐 관중들이 막 병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병소주도 안 되고 팩소주는 막 가지고 들어가고 그랬나 봐요. 이거 빨대로 이거 막 마시면서 막 치어리더하고 막 응원하면서 그렇게 막 봤었어요. 경기는 그래서 졌어요? 이겼어요? 경기는 졌어요. 아, 졌는데 그럼에도. 저는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싱글벙글 나중에 싱글벙글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치어리더하고 나중에 막 같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 하면은 그 치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야구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예. 이제 치맥으로 이렇게 딱 맞아요. 됐는데 그때 하여튼 뭐 제가 선수 시절에 뭐 참 그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거. 딱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한 잔 먹고 치킨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는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관중이 밖에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계시다가 소주 한잔 하시고 뭐 이렇게 뭐 납작만두도 드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 7회 정도 되면 또 구장을 또 개방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공짜로 보죠. 이제 한 2회전 정도는. 사실 대구 시민 야구장에 추억도 참 많으실 텐데 이 야구장이 1948년 한국전쟁 이전에 지어졌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야구의 역사가 거기에 다 있다고 봐야 되죠. 예. Me and all my friends, we're all misunderstood. They say we stand for nothing and there's no way we ever could. Now we see everything that's going wrong with the world and those who lead it. We just feel like we don't have 시합이 있는 날이면 설렘의 삶 오후에 시합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훈련하고 오후에 시합을 하려고. 야구 뭐 타자들이 뭐 안타 치고 홈런 치고 투수는 삼진 잡고 하는 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야구가 승패를 가리는 거라 가지고 이기면은 기분이 짜릿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야구의 매력은 근성입니다. 한 번의 타석 한 번의 기회라도 놓치지 않을 거야 온 힘을 다해 일루로 아직 존경한 선수는 아직 없고 예.
오승환 선수 좋아합니다. 포커 페이스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멋있어가지고 항상 그 마운드에 올라가면 항상 멋있어가지고 좋아합니다. 이승엽 선수 야구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영준 화이팅! 홈구장을 옮기면서 사회인 야구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 동대문 야구장이 서울에서 철거가 됐잖아요. 맞아요. 아까 48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현존하는 야구장으로는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 동대문 야구장 하면은 정말 그 많은 스타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들이 많은 구장인데 그걸 다 철거를 해버렸다. 예.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만 해도 엄청나게 역사가 오래돼가 지금까지도 유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추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그 동대문 야구장은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우리 대구 시민야구장을 저렇게 지금까지 잘 보존해가지고 이건 정말 뭐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추억이 뽑았습니다. 또 워낙에 시민 야구장에서 많으시니까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경기나 아니면 뭐 관객 관중과의 추억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 당시 때 제가 은퇴할 때 그 옆에 마트까지 다 그 하루 전부터 텐트를 쳐가면서 많으신 분들이 그때 찾아와서 저 또 은퇴식 했을 때 또 이제 또 비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양준혁이 아닌 인간 양준혁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또 다른 출발을 하려 합니다. 현역 선수로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구는 제 모든 것입니다. 만나리라 우리들은 손꼽아 기다린 날처럼 양준혁 선수 하면 그 성실함이 생각납니다. 전력 질주 만세타법으로 유명한 선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만세타법이요? 만세타법. 호이. 양준혁 선수 요즘 뭐 고기 장사한다던데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독도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삼성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 때도 마지막 네, 타석. 마지막 타석에도 네. 막 전력 질주 하시는데 그때 저도 관중석에 있었고 많은 관중들이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팬들한테 나의 모습을 전력적으로 보여드려 약속을 했는데 앞에 삼진을 3개 먹어버려요. 또 마지막에 삼진 먹을까 어떨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 당시 때 또 피처가 김강현이라는 투수가 워낙에 그때 볼이 좋아가지고 SK. 더 전력으로 던지더라고 내가. 더 전력으로 던지더라고. 아이고. 중계를 하는데 보니까 맞아. 전력 결정을 하더라고. 송은범 선수 바뀌었죠. 네, 송은봉으로 바뀌면서 그래갖고 그나마 좀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땅볼 치고 진짜 죽기 살기로. 더 감동인데요. 보는 사람도 막 울컥해. 정말로 울고 눈물 그랬어요. 흘리는 분도 계셨어요. 예. 과거에는 그게 뭐 인조 잔디든 간에 그 녹색 그라운드 가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구를 TV로만 보던 아이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야구장을 가는데 뭐 이제 응원 소리가 나니까 이때 심장이 약간 그 흥분이 나이트 게 클럽 있어요. 들어갈 때 느낌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는데 올라가서 딱 보면 예. 정말 확 트였다, 확 트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정말 그건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광경이에요. 진짜 와. 인조 잔디에서 그 열기가 열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홈구장 성적이 좋잖아요. 맞아. 전략이었습니다. 네. 정말 웃지 못할. 야구장이 가장 한국에서 오래된 곳 대구에 있다는 것 말고도 대구가 야도로 불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야구의 시원, 그러니까 한국 야구가 시작된 곳이 대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약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뭐냐면 1904년에 그 질레트 선교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처음이라는 거는 진짜 시작을 뜻하는 건 아니고 시작은 아니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야구라는 어떤 종목이 알려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우리부터 영화 보면 YMCA 야구단이라는 있죠.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황성 기독 청년회라는 야구팀이 처음으로 꾸려지는 거죠. 그것을 시초라고는 보는데 그게 첫날이라고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 야구 도입 시기가 좀 논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한 2년 전에 1902년에 정킨이라는 선교사가 또 군산의 영명학교에서 야구부를 신설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질레트 그리고 전킨 다 19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때보다 그 질레트의 1904년보다 5년 앞선 1899년에 바로 대구에 야구가 전파됐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교사 이름은 브루엔인데 그 편지와 글 속에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연도가 너무 좋습니다. 1899년. 그러니까 대구가 확실히 이번에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연도예요. 예. 완전히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18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먼저냐 중요하다기보다 한국으로 건너오는 선교사들은 야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미국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이미 프로야구가 있었으니까 야구라는 것을 시키면서 이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헨리 브루엔이라는 선교사는 우리에게 이제 부헬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으로 그때는 이제 한국 이름을 막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아직도 그렇게 기억되기도 하고 야구를 떠나서 대구에 흔히 말하는 서구의 어떤 그런 문물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헨리 브루엔이라는 선교사죠. 이제 대구 부시라고 이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부시 이름은 해리. 선교사들이 1800년대 이미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대구로 오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유일하게 완전체로 남아있는 기록물은 그분에 관한 게 유일해요. 물론 그분이 직접 쓴 건 아니고 그분의 두 번째 부인 되는 클라라 브루엔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남편의 삶을 기록한 거죠. 189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 긴 세월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글을 써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사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대구 역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그 편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좀 발견이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야구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의 아주 초반부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삿짐을 푸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준비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꺼내면서 뭐도 있고 뭐도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야구 배트라든지 야구 글러브라든지 또 포수가 쓰는 이렇게 투구라든지 표현이 좀 뭐하지만 미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험한 지역에 오면서 이 야구 방망이를 챙겨왔을 정도니 브루엔 선교사는요, 여기 이 사진에도 보듯이 참 소중한 자료인데 이분이 이렇게 시골에 다니면서 이 한국 분들, 당시의 노인들하고 이렇게 마주 서 있는 이 모습이 참 예쁘잖아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너무나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재가 있었겠어요, 선생님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와서 한국어 배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파괴사로 갔어요. 절에 가서 1년씩, 2년씩 있었어요. 그 스님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었어요. 어린 학생들. 요즘식으로 하자면 이제 초등학교 후반부 혹은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갑성옹의 이름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혹은 김주호 이런 이름들이. 이갑성옹 같은 분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고 또 그 당시로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였죠. 이분이 이제 개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연희대학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 3.1 운동에 대한 모의가 있었죠. 선각자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갔을 테고 그래서 거기서 인쇄된 독립선언문들을 가지고 이분이 대구에 온 거예요. 3월 8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 주역이 바로 이갑성옹이고 그분이 바로 브루엔에게 야구를 배운 분이에요. 그냥 이갑성이라는 이름은 야구를 잘할 이름이에요. 뭔가 야구랑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진감용 선수도 갑이 들어가고 김하성 선수도 성이 들어가고 뭐 이런 조합인가요? 뭔가 야구를 너무 잘하는 이름인데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조합이네요. 이게 야구 안에는 그 희생 번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희생 정신 이런 걸 이제 야구를 통해서 지금 이거 방금 말씀하신 그 선교사분이 그렇게 이제 야구를 통해서 가리킨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야구를 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각모를 쓰고 검은 망토 같은 대학생 교복을 입고 손에 책을 하나 들고 왼손에 오른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럼 뒤에 배경은 뭐냐면 벽돌로 지은 2층 건물이에요. 캠퍼스. 이게 근대다라고 하는 거죠. 책을 통해서 지성, 야구 방망이를 통해서 이 체력, 그 학교를 통해서 덕 이런 것까지 이게 모여야 그야말로 근대 정신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야구라는 거지. 야구는 무턱대고 힘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써야 되고 작전을 짜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우리 시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도구로, 교육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야구야말로 우리에게 근대 정신을 알려준 상징이다. 야구와 또 대구의 야구 역사가 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대구의 1899년에 야구가 시작됐고 최초의 또 대구 야구팀은 개성고등학교라고요. 1906년이거든요. 여기 기록을 보니까요. 대구에서 이제 첫 야구대회가 1922년에 열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7개 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상으로 보니까 해성학교가 우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조금 이제 상상으로 느끼는 건데 야구가 그야말로 1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그때 가수로 다닐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야구를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선수 영입과 스카우트 이런 것도 워낙에 또 활발한데 당시에도 스카우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카우트 1호 선수도 바로 대구의 야구 선수예요. 혹시 아세요? 타격상 이름도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 일단. 이영민 타격상이라고. 예, 맞습니다. 고교 선수 중에서 가장 타율이 높은 선수한테 이영민 타격상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이제 고교 야구가 이제 붐이 일어날 때 나무식이라는 이제 경북고 투수가 있을 때 전국 대회를 정관왕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가 바로 이제 한기봉, 이선희거든요. 이선희 선수가 이제 삼성에서 한기봉 선수는 82년에 입단해서 거의 에이스급 투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고교 야구의 그런 이제 중을 얻고 이제 프로야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80년대 굉장히 공수에서 강한 팀이었어요.
33년 만에 대구 지역 고교팀끼리 조금 전부터 결승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고등학교가 82년 4회 대회 그리고 94년 16회 대회 이어서 세 번째로 대분기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경북고등학교가 우승하는 장면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래도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대구 고교 야구의 어떤 화려함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봤던 세대거든요. 1995년도에 경북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네, 그때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낯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고등학교 야구팀이 우승을 했는데 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국대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지역과 고교팀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고교팀 야구를 할 것만 하는 거지 뭐 전체가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그 퍼레이드를 봤던 기억이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좀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탄탄해야지만 결국은 그 프로로 이어져서 팀이 강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구의 역사를 좀 듣고 보니까 이 야구가 시작된 것이 또 학생들이고 또 대구의 근대 역사랑도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고교 야구의 역할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구 사랑 분위기도 또 대단했잖아요. 우리 대구의 그 학교 동네 어린이들도 똑같이 막 열기가 대단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문방구에서 이거 야구 스티커 작가님도 그런 거 하셨지 않나요? 그럼 엄청 막 딱지도 모으고 막 이렇게 선수단을 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상 상업적 오락의 시작이 그때였죠. 그래서 자기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 또 많이 사야 돼요. 뭘 또 많이 사야 되고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안 나오고 해서 그다음에 거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게임 시대랑 비슷해요. 이걸 다 모아야 되는데 뭐 일루수, 하막수, 투수 그때 누구죠 투수? 김시진, 뭐 외야수 장효조 이렇게 다 모으면은 저기 문방구에 걸린 가죽 글러브가 그 당시에 가죽 글러브 이런 거 되게 귀했을 것 같은데. 돈을 엄청 쓰고 친구들도 돈을 엄청 쓰는데 지금의 야구 게임이 거기서 모티브가 그런가 봐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안 나와요. 한 달이 지나도 포수 이만수가 안 나와. 근데 그 이만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거죠. 그 야구 글러브의 주인은 결국 못 찾았어요. 아무도 글러브를 받았다는 친구는 없었군요. 어린이 회원들이 몇천 명씩 이래 모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로 5천 원인가 뭐 만 원인가를 주면은 한가득 줬어, 그지? 가방도 잠바, 주고 모자. 잠바 주고 모자 주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그거 딱 가방 메고 이렇게 잠바 입고 가면 폼 잡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 손잡고 야구장에 오고 이제 이런 문화가 조금 빨리 정착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그 당시 때 어린이 회원 어린이가 결국은 계속 가면서 지금 야구 팬이 이제 된 거죠. 박영길 타격 코치가 영입이 되면서 이만수 타자의 타격이 좀 바뀌었다. 내가 자신 있는 타점하고요. 승리 타점은 두 개는 자신 있는데요. 아버님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 책자 스티커 붙이면 다 알죠, 그거. 그래도 제일 안 나오는 게 이만수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느 때 뭐 택시 타면 택시비도 안 받고 또 식당 가면 식사비도 안 받습니다. 제가 야구할 때에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포수를 다 외면했어요. 옛날에는 포수 장비가 그리 좋지 않아 가지고 좀 많이 부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텔레비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올 때 야수들은 얼굴 다 비치는데
포수는 마스크를 끼는 바람에 포수가 누군지 저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포수에 대한 인기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포수하고부터 그 홈플레이트 앞에 나가서 가자 뭐 이래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이 일반 팬들이나 그다음에 선수들한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에 좋다. 자, 올려. 그렇지. 자, 공차. 들리나? 딱이 양손을 해봐. 그래. 외야수가 포수가 안 보이잖아. 그래. 야, 너무 좋아. 좋았어. 다른 선수보다 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조금 인기가 많았던 것이 팬들한테 각인이 됐다는 거야. 또 한 예를 들어서 뭐 장효조 선배다. 이런 선배는 저보다 야구를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배는 좀 점잖게 야구하는 바람에 어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제 팬하고 저하고 좀 맞장구를 치는 좀 호응을 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인기라는 것은 지금 프로야구 전체를 다 비교해도 그때 인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관중수가 많아졌다 하지만 그 당시에 프로야구 초창기의 그 삼성 라이온즈의 그 인기는 항상 만원이었어요. 또 전국대회 나가면은 또 그 팬들이 따라오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야구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준다는 것이 야구인으로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팬을 위해서라도 정말 끝까지 참 최선을 다하고 삶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허투루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내려가서 벌써 라오스에 야구를 보급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도 이제 야구장도 생겼고 국가대표도 또 생겼고 그다음에 야구협회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턴에서 베트남에 들어가서 또 야구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추억을 먹고 사는구나. 제가 어제 그 대구로 갔지만은 대구 오니까 벌써 구미부터는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영원히 여러분하고 같이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타율도 중요하지만 OPS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OPS라는 게 장타율 플러스 출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지난해 우리 야구가 OPS가 0.9 이상 되는 선수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위 한 선수가 최정 선수인데 SSG의 최정 선수가 0.936이에요. 양준혁 선수보다 낫네요. 네. 그러니까 통산 3,000 타석 이상 친 선수 중에 양준혁 선수가 2위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OPS도 보고 출루도 그렇죠.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야구할 때는 그런 걸 별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오로지 이제 뭐 타율, 뭐 홈런 이런 것만 봤지 뭐 출루 이런 걸 그때는 인정을 안 해줄 때라 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뭐 배스의 궤적, 뭐 각도, 속도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준혁 선수가 1위 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승엽 선수보다 더 뛰어난 게 잠깐만요. 본인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승엽 선수를 능가했던 기록. 내가 이제 그 뭐 홈런 빼고는 다른 쪽은 제가 뭐 이제 타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승엽이가 앞섰고요. 예, 뭐 이제 출루율이나 그러니까 이제 볼넷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훨씬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 홍 의원님 정답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WAR이라고 대체 선수 대비 승수 기여도예요. 그게 이제 양준혁 선수가 87.2입니다. 역대 1위입니다, 이게. 역대 1위입니까? 예, 승리 기여도가.
다 좋고요. 또 특히 뭐 타격감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베스트 컨디션입니다. 예. 3할 타자가 되려면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살아남아야지 그게 3할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시즌 후반이 되면 그 한 타석이 없어가지고 3할이 안 되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타자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정말 모든 타구에 최선을 다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야구는 무조건 많이 살아나가는 네. 야구가 제 야구입니다. 그래서 저 또 특히 뭐 이승엽 선수랑 이제 같은 이제 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은 두 개가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승엽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2인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승엽 선수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일단 이제 출루를 찬스를 해서, 만들어주고 예. 밥상 차려주는 그런 역할. 대구가 관심을 받는 역사상 한 10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승엽 선수의 그 홈런 신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 이때는 그 잠자리채가 나오면서 그 홈런볼을 잡기 위해서. 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극적인 사항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잖아요. 특히 뭐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그렇게 부진하다가 준결승전에 일본전에 거의 끝내기 비슷한 홈런 쳤잖아요. 그리고 또 결승전에 쿠바전에 홈런 치고 중요할 때 또 그야말로 극적인 상황에서 못 치다가 치거든요. 그게 이제 이승엽 선수고 저는 같이 뛰어봤잖아요. 네. 뛰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도 많은 스타가 있지만은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예요. 우리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 하면은 2000년도 초두성을 아마 우리 팬들이 가장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한국 시리즈에 LG하고 하는데 이제 6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9회 말 원아웃에 6대 9로 지고 있었어요. 3점 차이로. 네. 이제 그게 아웃카운트 2개만 잡으면 되니까 굉장히 거의 넘어갔는데 그 당시 때 이승엽 선수가 20타수 2안타 쳤어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뭐 공을 이렇게 던져줘도 못 칠 정도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9대 6에서 극적인 3점 동점 홈런 이승엽 선수 거기서 때리더라고요. 그 홈런이 이제 발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마양 선수 홈런을 쳐가지고 우리가 그때 초두승을 동산 첫 그 우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있었던. 이승엽이라는 그 선수는 항상 보면은 아주 극적일 때 그때 꼭 한 방 해주는 그런 선수가 바로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빌드업을 해주는 또 동료가 있었으니까 뭐 3점 홈런, 뭐 역전 홈런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또 역시 야구가 팀 플레이가 네, 너무나 네. 중요하다 이게 다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양준혁 선수가 최고의 선수입니다. 저는 옛날에 잠실 야구장에서 파울 1루축으로 파울볼 친 공을 하나 주었습니다. 양준혁 선수의 파울볼을 그래서 집에서 자취방에 갖고 있었는데 기록을 하려고 네. 매달 며칠 양준혁 1루축 파울볼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달라는 거예요. 딱 이름이 적히니까 이 양준혁이 친 볼이냐면서 오. 달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줬죠 그냥 줬죠. 좋아하니까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나한테 없다 이게 아니라 네. 그 공이 양준혁이 친 볼이다 딱 하는 순간 야구를 다들, 좋아하는 분들은 예, 어떻게든 갖고 저걸 싶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양준혁 선수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내가 보관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그 공의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사인공 나중에 따로 챙겨. 자, 대구 시민야구장에 또 여러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소방차가 출동한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 봐요. 네, 의원님 그 웃으시니까. 오승환 수수가 200세이브 올리고 이제 불꽃 축제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전광판에 이제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불꽃이 튀면서 이제 거기에
조금 화제가 이제 조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갖고 이제 소방서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팬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승환이 올라가라. 왜냐하면 정승환 선수가 소방수 201세이브 올라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는 강팀으로 2002년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2015년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게 KT 위즈와의 경기였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그때 시타를 했었습니다. 홈플레이트 옆에 다시 서셨을 때 좀 감회는 어떠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부터 야구를 여기서 시작했고 마지막 은퇴까지 했기 때문에요. 정말 그 시민구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실감이 안 났고 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이때까지 썼던 그런 글러브, 배트, 공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아른아른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그런 작은 것들이 모두 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이기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꿈인 것 같아요. 아무 정신도 없어요. 삼성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잘했어요. 오랜만에 안 울었어요. 나요. 늘 제 마음속에 삼성하면은 정말 나의 고향, 저의 뭐 젊음을 다 불태웠던 진짜 눈물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던 것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아니 방송에서 처음으로 지금 공개한. 방송에는 뭐 거의 처음이라고.